자, 신학기가 되면 여러분들 문제집 사느라 바쁩니다. 근데 그 중에서 특히 수학 문제집 뭐 사야 되나요? 라는 질문들이 많이 올라와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 답변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풀이하는 문제집은 사실 큰 고민이 없을 거예요. 왜냐면 유명한 문제집들 너무나 많이 있고 학교에서 지정해 주는 경우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특히 제가 좀 설명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런 문제집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개념서를 어떻게 선택하고 개념서를 어떻게 공부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성적이 천차만별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서를 어떻게 선택하느냐, 무엇을 보느냐, 얼마나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하는 질문이 이겁니다. 기본서 한 권만 있으면 됩니까? 또는 여러 권 사야 돼요? 사긴 사야 돼요? 그리고 요즘에는 인강 강사님들의 개념서가 잘 나오기도 해서 인강 선생님 교재 있는데 개념서 따로 사야 됩니까? 이런 질문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문제집 위주로 하고 학원 선생님이나 인강 선생님의 개념서를 보면서 하자니 좀 불안하고, 또 하나만 사자니 주변에 둘러봤을 때 공부 잘하는 애들은 여러 개 갖고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애매함을 갖고 계실 텐데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수학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큰 방향성, 관점까지 제가 딱 잡아 드릴 테니까 이것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어떻습니까? 저처럼 수능에서 그죠? 만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고, 일단 기본서, 개념서를 몇 개 사야 되는지 명확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개 사는 겁니다. 한 권으로는 부족합니다. 최소 3권 이상 봐야 된다라는 걸 먼저 깔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러 반문들이 드실 겁니다.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공부할 게 많지 않나요? 저 문제도 많이 풀어야 되는데 시간 부족하지 않을까요? 돈 낭비 아닙니까? 이런 생각들 하실 텐데 그건 제가 뒤에서 설명을 드리고, 왜 기본서, 개념서를 3개나 사야 되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제가 지난번 수학 관련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문제라고요? 아니죠. 자, 개념입니다. 수학은 개념을 얼마나 잘 이해하느냐가 여러분들의 성적을 좌우합니다. 특히 고등학교 수학은 처음 보는 문제를 그 자리에서 풀이할 수 있는 능력을 체크하기 때문에 내신에서도 수능에서도 여러분들이 개념을 제대로 이해했을 때에 좋은 성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뭘 공부해야 되나요? 문제 많이 푼다고 개념 이해가 잘 되나요? 아니죠. 개념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서, 개념서를 보면서 이 개념을 머릿속에 잘 정리를 해야 되겠고요. 또는 개념 강의를 들으면서 그 개념을 내 머릿속에 잘 정리하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죠? 한 권만 봐서는 일단 물리적으로 부족합니다. 한 권은 부족해요. 왜 부족하냐? 개념 중요한 거 알겠다. 그럼 한 권을 여러 번 보면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물론 한 권을 여러 번 보면서 한 개의 선생님의 강의를 여러 번 보면서 내가 부족한 개념을 다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죠? 교재마다 설명하는 패턴이 다르고 설명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는 좋은 설명이 있지만 특정 부분에서는 설명이 부족할 수 있고 나랑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만 믿고 가기에는 개념의 공백이 발생하기 때문에 위험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2개, 3개를 확보해서 내가 어떤 개념을 공부를 하면서 발생한 부족한 부분을 다른 2번째, 3번째 기본서, 개념서로 보충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3개 다 보려면 시간 부족한 거 아닙니까? 에 대한 질문이 해결이 됐죠. 왜냐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3개를 똑같은 비중으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를 메인으로 잡고 공부를 하면서 계속 그냥 하나만 보는 겁니다. 2번째, 3번째 기본서는 일단 안 봅니다. 하나만 꾸준히 보면서 공부를 하다가 내가 개념 이해를 하는 데 있어서 잘 안 되는 게 있어. 부족한 게 있어. 그럴 때 2번째 개념서를 보고 3번째 개념서를 보면서 그 부족한 것들만 발췌해서 공부를 하는 거죠. A라는 기본서를 통해서 다항식 공부하고 방정식 공부하고 다 했어. 근데 도형 부분이 막히네. 도형 부분에서 앞만 봐도 내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네. 그러면 2번째 기본서를 보고 막 공부를 하다가 근데 이거 다 되는데 도형의 이동 부분이 조금 아리까리하네. 그러면 3번째 기본서를 보면서 보충을 하는 겁니다. 함수 공부를 하는데 무리함수 부분에서 막 막히네. 그럼 무리함수 부분만 그죠? 2번째 기본서에서 찾아서 공부하고 그걸로도 부족하면 3번째 기본서에서 찾아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습니까? 1 플러스 1 플러스 1에서 3개만큼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1을 베이스로 하고 부족한 부분만 보충을 하는 거니까 1.5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드라마틱하게 3권만큼 시간이
늘어나지도 않을 거고 여러분들의 빈틈을 그 두 번째, 세 번째 기본서를 통해서 메꿀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시중에 있는 기본서, 개념서들을 서점에 가서 직접 보면서 여러분들과 제일 잘 맞을 것 같은 것들을 하나 골라서 그걸 메인 기본서로 삼으십시오. 그걸로 공부를 하면서 내가 부족한 게 있을 때 그쵸? 그거를 두 번째, 세 번째 기본서로 보충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라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좀 막상 공부를 하려고 하면 막막할 겁니다. 근데 제가 공부를 하다가 이 개념서가, 이 기본서가 부족한지 아닌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요. 내가 이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고 넘어간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어떤 기준으로 두 번째, 세 번째 기준을 봐야 되는 거죠? 난 뭐가 부족한지 모르겠고 어떤 부분을 뭘로 보완해야 될지도 너무 막막한데요? 이런 생각들을 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기본서를 공부하고 부족한 부분을 다른 걸로 보충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 개념을 제대로 이해했다 함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이 개념서가 부족하다 함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부족함이 무엇인지 그래서 다른 개념서에서 어떤 부분을 내가 발췌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게 저희 스터디 코드에서 얘기하는 그죠, 수학의 본질이고 코드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자, 고등학교 수학의 코드가 뭡니까? 다른 영상들 보셨으면 그죠, 제가 한 번씩 언급을 드렸는데 고등학교 수학의 핵심 코드는 가져다 쓰기입니다. 가져다 쓰기. 이게 뭔 말이냐? 어떤 개념과 공식을 어떤 조건에서 가지고 와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가? 쉽게 설명하면 이겁니다. 물론 다른 코드도 더 있습니다. 심화 문제에 해당되는 다른 코드도 있지만 일단 개념 공부할 때는 이 가져다 쓰기가 가장 중요한 코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념 공부를 함에 있어서 내가 공부하는 이 개념 공식은 어떤 상황에서 가져다 쓰기 위한 도구인가 라는 관점에서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특정 기본서, 개념서로 공부를 하면서 아, 내가 이 개념은 가져다 쓰기 관점에서 다 납득이 됐어. 그러면 오케이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다음 개념 넘어가면서 아, 근데 이 부분은 유리함수 부분은 내가 이 가져다 쓰기 관점에서 뭔가 부족한 것 같아. 그러면 두 번째 기본서, 세 번째 기본서로 넘어가서 아, 이런 유리함수는 이런 상황에서 쓰는구나. 이런 공식과 이런 개념은 순열 조합 문제를 풀이할 때 이런 식으로 가져다 쓰는구나 라고 다른 기본서에서 가져와서 발췌 도구를 하는 겁니다. 자, 이걸 알면 여러분들이 기본서를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도 나옵니다. 기본서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문제가 어떤 문제입니까? 문제 밑에 해설이 쓰여 있는 문제죠. 그 문제의 역할은 뭐예요? 앞에서 공부한 개념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조건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쓰는 거야 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주고 그 밑에 해설을 통해서 그 원리를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려고 하는 거죠. 그건 문제를 풀이하고 맞추는 용도가 아니라 이 개념과 공식은 이럴 때 쓰면 돼 라고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념서에 해설이 딸린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이할 때에는 가져다 쓰기 관점에서 공부를 하면서 내가 앞에서 공부한 내용을, 앞에서 공부한 개념 공식을 잘 이해를 했는지 점검도 하고 또 새롭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어야 될 개념 가져다 쓰기가 있으면 그런 것들을 머릿속에 잘 저장을 해야겠죠. 그런 관점으로 공부를 하다가 아, 근데 내가 이 부분은 모르겠어. 그러면 다른 기본서를 보시면 됩니다. 또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건 어떻습니까? 그죠? 한 개를 메인으로 두고 두 가지 서브 기본서를 공부를 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고 부족한 게 있으면 발췌해서 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런 식으로 일단 기본적으로 공부를 하시면 되는데 내가 예상하지 못한 부족함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 개념 공식에 가져다 쓸 수 있는 부분이 3가지 정도라고 나는 생각을 했어. 이 기본서에는 3가지가 담겨 있네? 근데 다른 기본서에 또 다른 게 또 나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내가 그걸 내가 모르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넘어가겠죠. 자, 그럴 때를 위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A라는 첫 번째 메인이 되는 기본서를 다 활용을 하시고 그 다음에 서브가 되는 기본서를 공부를 하면서 다른 건 다 제껴두고 설명이, 해설이 딸려있는 문제들만 보면서 공통되는 문제가 분명히 대다수일 거고 내가 메인이 되는 기본서에서는 보지 못했던 부분이네? 내가 놓치고 있는 이 개념 공식을 가져다 쓰는데 다른 용도가 또 있는 건 아닐까? 라는 관점에서 서브 기본서에 해설이 딸린 문제들을 보시면 되겠죠. 이때에도 시간은 많이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개념 부분은 다 건너뛰었을 것이고 그리고 상당수의 이 해설이 딸린 문제는 겹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겹치지 않는 것들만 보면서 발췌해서 공부를 하시면 내가 모르는지조차 몰랐던 그런 가져다 쓰기 관점에서
개념 공식을 정리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사실 저는 심지어 매 학기가 끝날 때마다 지난 학기의 공부에 대해서 다른 서브 기본서를 통해서 이렇게 복습을 했거든요. 고3 1학기 때까지 개념서로 이런 방식으로 이런 문제가 딸려있는 기본 개념서를 여러 권 풀면서 개념 정리를 했었고, 수능에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1등급을 받았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흔히 들어본 단권화가 바로 이겁니다. 단권화라는 건 뭐냐? 여러분들이 책을 3권 공부해요. 책을 공부했을 때 이렇게 똑같은 두께만큼 있는 거, 이게 단권화가 아닙니다. 단권화는 뭐냐? 이게 이렇게 되는 게 단권화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 3개를 똑같이 그냥 3개 다 공부해서 합치는 게 아니라 한 개를 중심으로 공부를 하면서 여기에서 부족한 것들만 여기에서 발췌해서 갖다 붙이는 게 단권화예요. 이런 식으로 하나를 메인으로 보시되 두 번째, 세 번째 거는 여러분들이 필요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되고, 내가 뭐가 필요한지 기준을 못 잡겠다. 그런 경우에는 이 과목의 본질이 뭔지, 핵심이 뭔지 그 기준을 먼저 잡으시고 공부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개념서 몇 권을 사야 되는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오늘 내용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수학 공부는 그냥 문제 달달 풀고 많이 풀고 개념서 사가지고 거기에 있는 연습 문제 풀고 그게 의미 있는 게 아니라, 개념서를 통해서 거기에 담겨있는 개념 공식을 내가 가져다 쓰기 관점에서 공부를 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렇게 공부를 할 때 하나의 기본서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2권, 3권 정도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한 권만으로도 모든 범위의 내용을 다 이해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간혹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확률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제가 3권 정도 구매를 해서 공부를 하라고 추천을 드린 거고, 여러분들의 개념이 구멍 나가지고 성적이 떨어지는 것보다 책 1권, 2권 정도 더 확보를 해서 여러분들의 개념에 구멍이 없도록 완벽하게 실력을 쌓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너무 돈 아까운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지 말고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떡볶이 한번 덜 사 먹고 기본서 하나 더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수학의 코드에 대해서는 이 가져다 쓰기가 뭐고 다른 코드도 하나 더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들을 좀 참고를 해보시거나, 저희가 이렇게 최상위권들은 어떻게 수학 기본서를 선택하고 최상위권들은 어떻게 수학 기본서를 공부를 하는지 그들의 무의식을 코드화해서 의식화해서 전달해 드리는 게 스터디 코드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정리해서 저희 홈페이지에도 올려뒀으니까 빠르게 정리하시고 싶은 분들은 저희 스터디 코드 홈페이지에 들어가셔가지고 수학의 코드 내용을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공부하다가 막연한 부분,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시고 입시 공부의 코드, 본질을 기준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관련해서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